그날 나는 회사에서 버려진 사람이 됐다. 퇴직 통보를 받던 순간 누구도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책상 위엔 인수인계 파일 한 장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싸늘하게 들리던지. 30년을 바친 직장에서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 당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날 내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처음 느꼈다. 나는 평생 같은 길만 걸어왔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세수하고 6시 10분 첫 지하철을 탔다. 출근길엔 늘 똑같은 풍경이었다. 졸고 있는 대학생,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들, 그리고 나. 점심은 늘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 회식 자리에 선 웃으며 술잔을 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버텨야지. 그 한마디로 30년을 견뎠다. 퇴직 후엔 좀 다를 줄 알았다. 아내와 천천히 커피나 마시고 오후엔 동네 산책이라도 하며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다. 평생 미뤄왔던 취미 하나쯤 찾아볼 수도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퇴직금으로 월세를 내고 나니 남는 건 얼마 안 됐고 아내는 여전히 파트타임 일을 나갔다. 나는 집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 물었다. 요즘 뭐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쉬고 있어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 아, 그렇구나 하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예전엔 내 명함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젠 내게 관심조차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어깨, 초점 없는 눈빛. 이게 나인가? 30년을 일했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퇴직자, 노인, 쓸모없는 사람.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구도 내게 다음을 묻지 않았다. 그저 끝난 사람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뭘 하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가 무겁게 지나갈 뿐이었다. 퇴직식 날은 비가 내렸다. 회사에서 준비한 작은 행사장에 몇몇 동료들이 모였다. 화환 하나, 감사패 하나, 그리고 형식적인 박수. 누군가 건배를 제의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자리의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저 예의상 해주는 의례일 뿐이라는 걸. 행사가 끝나고 후배 하나가 다가왔다. 10년 넘게 같이 일했던 김 과장이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선배님도 이제 쉬셔야죠. 젊을 때처럼 안 되잖아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안 된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았다. 당신은 이제 쓸모없어요. 그렇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한 젊은 직장인이 내게 자리를 양보했다. 앉으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현역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나는 노인이 된 것이다. 배려받아야 하는 존재,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끝난 사람이 됐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낯선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리고 그 눈빛. 아무 생기도 없는 죽은 듯한 눈. 나는 이제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선 젊은 창업가들의 성공 스토리가 나왔다. 20대, 30대,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과거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30년을 일했는데, 남은 게 뭐지? 퇴직금. 그것도 곧 바닥날 것이다. 건강. 이미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명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지나간 사람일 뿐이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가는 존재.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매일 같은 루틴.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다시 텔레비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피곤했다. 마음이 먼저 지쳐가고 있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이 대학생 때 쓰던 물건들이었다. 오래된 교과서, 노트, 그리고 먼지 쌓인 디지털 카메라 한 대.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다. 렌즈 한쪽은 금이 가 있었고 배터리도 없었다. 메모리 카드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걸 손에 쥐는 순간 심장이 조금 뛰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창밖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동작 자체가 낯설지 않았다. 대학 시절 나는 사진 동아리에 있었다. 필름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을 찍었다. 그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취직하고 나서 카메라는 서랍 깊숙이 들어갔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다. 그래, 나 아직 끝난 사람 아니야. 그 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사러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다. 젊은 점원이 이 낡은 카메라를 보고 웃었다. 아직 이런 모델 쓰시는 분도 있네요. 창피했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이 카메라가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 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카메라를 충전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알람 없이 일어난 아침이었다. 카메라를 메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 시장, 공원, 버스 정류장.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풍경들이 렌즈를 통해 보니 달라 보였다. 아주머니가 파는 시금치, 벤치에 앉은 노부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모든 게 새로웠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아침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처음엔 어색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저 노인네는 왜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하는 시선. 신경 쓰였지만 계속 걸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좌판을 펼친 아주머니를 찍었다. 생선을 손질하는 손,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얼굴, 렌즈를 통해 보니 그 평범한 순간들이 아름다웠다. 공원에 선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아이,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나는 그들의 웃음을 담았다. 순수하고 밝은 표정들. 오랜만에 내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버스 정류장에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할머니는 그 손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 보였다. 하지만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보면서도 이걸 누가 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혼자만의 취미일 뿐. 퇴직자가 심심해서 하는 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나갔고, 매일 찍었다. 비가 와도, 추워도. 나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아저씨, 그동안 뭐 찍으셨어요? 나는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다. 아주머니의 사진, 생선 손질하는 장면,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아주머니는 한참 사진을 보더니 말했다. 이 사진, 따뜻하네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누군가 내 사진을 봐줬다. 그것도 좋다고 말해줬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서 인터넷 계정을 만들었다. 퇴직자 카메라맨. 다시 걷는 길 첫 게시물엔 시장 아주머니 사진을 올렸다. 설명란에 썼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카메라로 세상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나눕니다. 올리고 나니 떨렸다. 누가 볼까?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좋아요 3개가 달려 있었다. 댓글도 하나 있었다. 따뜻한 사진이네요. 응원합니다. 그 한 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매일 아침 나는 새로운 풍경을 찾아 나섰다. 골목길, 재래시장, 작은 카페, 동네 서점.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보였다. 담벼락에 피어난 들꽃, 비에 젖은 벤치, 저녁 노을 아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나는 그 순간들을 하나하나 담았다. 인터넷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났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더니 어느새 100명이 넘었다. 댓글도 많아졌다. 오늘 사진 보고 위로받았어요. 이 사진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그런 말들을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찍는 사진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긴 댓글을 남겼다. 아저씨 사진을 보고 울었어요. 저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데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저씨 사진 속 노부부가 손잡고 있는 걸 보니 인생이 결국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구나 싶었어요. 저도 오늘 다시 걸어보렵니다. 그 댓글을 읽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줬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 그 후로 나는 더 열심히 걸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해 뜨는 순간을 찍었고 저녁엔 석양을 담았다.
비 오는 날엔 빗방울 맺힌 창문을, 눈 오는 날엔 하얗게 쌓인 거리를 찍었다. 사람들의 얼굴도 담았다. 웃는 얼굴, 지친 얼굴,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모든 표정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팔로워는 1000명이 넘었고 어느 날 한 작은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사진 전시를 해보시겠어요? 믿을 수 없었다. 나 같은 퇴직자에게 전시 기회를 준다니. 하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수락했다. 전시 제목은 버려지지 않은 시간들로 정했다. 내가 찍은 사진 30장을 골라 액자에 넣었다. 전시 개막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내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선생님 사진을 보니 위로가 되네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당신처럼 막막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난 것이었다. 빛이 다시 내 손끝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서서 해 뜨는 순간을 찍는다.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이었다. 카메라를 통해 나는 다시 세상과 연결됐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됐다. 당신도 지금 막막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작은 시작 하나를 찾아보길 바란다. 당신의 두 번째 삶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찍어질까? 좋아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